네, 날이 좀 덥습니다. 오늘 그 국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자유대한민국 세력, 그러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사실 누구가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목적이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권영국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는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주요 후보는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이번에 4,400만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한 중에 본투표가 51.6%가 김문수 후보가 가져왔고, 그리고 28.2%가 이재명 후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럼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그럼 부정선거면 헌법이 제1조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1조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1조가 무용지물되면 그 나머지 헌법은 보라 말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저는 윤리가 문제였다. 윤리가 문제였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윤리를 어떻게 바로세워야 되느냐, 역사적 의미가 뭔가, 그리고 여수 반란 사건을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를 교훈을 삼아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결혼부터 얘기할게요. 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벌써 공산 세력은 우리 한반도를 잘 훑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한 2,200만 됐습니다. 2,200만 됐는데, 그때 2,200만 되는 그 세력 중에 그 사람들이 힘을 쓰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남기관, 공장, 토지 이런 거, 이게 적산과학이나 뭐 적산재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적산고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볼스비키 아니면 우리는 허용은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스트라이크를 계속합니다. 처음에 어디에 붙냐 그러면 46년 10월 1일 날 대구 폭동이 일어납니다. 대구라는 것은 그때는 섬유공업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이 동성로라는 주변에 조그만 기업들이 있었죠. 그러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결국 거기에 있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있던, 그때 일어나는 연위원이 한 220만 정도 됐는데 10%가 뭐죠? 그런데 220만 정도 됐는데 실제로 그 노동자들은 2,000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 다른 사람 어디에서 왔냐? 전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게 4.3 사건으로 내려갑니다. 4.3 사건으로 내려가는데 4.3은 1948년 7월 12일 날 그 헌법이 개정되기 전, 그리고 5.15 선거가 5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5.10 선거 전에 일어났어요. 전에 선거를 못하고 남한 단독 정부를 움직이지 못하기 위해서 데모를 했는 게 4.3 사건입니다. 그런데 선거 후에 여수 반란 사건은 10월달에 일어났어요. 10월달에 일어나는데 그게 남노당 세력입니다. 그것도 군부,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이 일어났는데 치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여수관광 사건은 굉장한 사람이 희생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자 이제 국회도 개원을 했고 그리고 헌법도 만들었어요.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한 거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에 그 당시에 가장 선진한 걸 가지고 세계 시민주의 코스모폴리탄리즘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헌법을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여수 반란 사건이 사람들 국민이 죽는 걸 그냥 경찰하고 그냥 막 총격전을 벌여주는데 남노당 세력하고 그러니까 그 남노당 세력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남노당 세력하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헌법은 지켜야 된다. 윤리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켜야 된다. 그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게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자 하는 그 욕구와 이승만 대통령이 가진 욕구가 꼭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통 우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옵시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네가 열리는 그 앞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거룩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사람들 시민이 모이면 거기에 민주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교육을 시킵니다. 대목입니다. 대목. 그런데 뭐 자리를 딱 따놓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sem을 해가지고 저놈들 뭐냐 소크라테스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지가 뭘 한다고 허영이다. 시식의 허영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하는 죄로 해가지고 독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독배를 마시는데 그 제자인 플라톤이 참 애쓰겠습니다. 애쓰겠는데 그런데 플라톤은 야 이래가지고 민주주의 안 되겠다 하면서 플라톤이 공화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플라톤의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역시 도덕적인 그러니까 윤리가 망가지면 민주주의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르의 저걸 갑니다. 서성으로 가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가 계속 전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싫어가지고 그리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리스는 왜 망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는 곧 윤리 문제, 에토스, 윤리 문제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패션, 그러니까 이 열정은 넘고 넘치는데 그런데 윤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윤리가 없다는 소리는 개인의 자유는 좋은데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는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그래서 패망을 했다 하면서 다 망한 그리스에 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독백을 쓴 게 결국은 아리스토텔의 그 에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선거가 이번에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됐습니다. 여기는 부정선거가 그럼 윤리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공동체가 무너졌다. 자 그런데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이 갈등 심하는 거예요. 갈등 심하면 누가 사회를 통합을 시켜야 되냐? 그럼 법이 통합을 시켜요. 그 다음에 사회 정보를 줘서 사람을 자꾸 교육시키고 계몽을 시키는 게 언론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법이 지금 이게 제 기능을 못해요. 설령 국회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법조가 살아있으면 법조와 언론이 살아있으면 사회 통합은 그렇게 쉽게 합니다. 그런데 법조가 이번에 이화영이 대북송금 800만
줬다. 그래가지고 7년 8개월을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북한과 접촉을 하면서 200억 불을 줬다 하는 거 법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법원을 30명을 만든다. 그러니까 조희재 대법원장이 공무원장에 붙여야 된다. 이 말은 언론이 좀 도와줘. 임마 너 겉소리 하지 말고 언론이 좀 도와줘.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지금 법원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재 대법원장은 자물안석이죠. 자물안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법원을 어떻게 쳐는가 하는데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은 법원이 죽어버리면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이 무너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법원은 좀 우리에게 열기를 도와줘. 국민이 좀 도와줘. 언론이 좀 도와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법원이 윤리를 살리고 언론이 윤리를 살려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는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거는 사실 아무리 우리가 잘해가지고 헌법 정신을 살려놔도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공권망 생태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 4일, 5일째 근무한다는 건 기능공이라는 거예요. 손끝에 기술이 떨어지는 한 그 공공한 생태는 망칩니다. 일주일에 4일 근무해가지고 그 공공한 생태계를 살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국회는 자꾸 4일, 5일 근무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있는데 상법 개정에는 주주의 의무, 대기업체도 투자 잘못하면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를 연성화시킵니다. 어느 놈이 가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해가지고 대기업 총수를 막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뭡니까? 기업가 정신이 없죠.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당사자 A라는 B와 당사자가 계약을 합니다. 노동자와 소유주, 자본가가 계약을 합니다. 그 둘 간의 관계가 생산 관계입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갖고 있는 그 기능과 그리고 대기업 총수가 갖고 있는 자본가 정신을 둘 개 딱 빼버리고 대기업을 국유화하면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생각입니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거고 북한 노동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유주의 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계약을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이라는 건 저번에 얘기했지만 3자 수익자 계약이라는 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가상으로 했던 C라는 사람을 집어넣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C를 갈 때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도덕적 결합이 있을 때는 C를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계약이 잘못되면 법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계약이라는 게 상업적인 시빌 소사이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게 충실할 때는 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논리적인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망간지 제품 A와 B 망간지를 하고 C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은 C의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C를 잘 지키면 프리기프트라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잘 되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공약을 누려요. 행복을 누려요. 일에 행복을 누려요. 그럼 이 연방 수정헌법 1조는 1791년에 했습니다. 의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 그래요. 아무것도 법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 프리스피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프리스피치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의 복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법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왜? 윤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김문수가 몇 표다, 이재명이 몇 표다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 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까 저 민주노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산업인구다 하는 걸 따지지 말고 가치를 따지고 헌법을 따져가지고 헌법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 때 윤리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다시 생동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정신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